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시장님들의 정치적인 감각 또 소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판도라의 AI 도라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도라가 준비한 이제 극단적인 밸런스 게임인데 예. A와 B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제 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라야, 첫 번째 질문 부탁해. 만약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할 테니 공약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A. 미운 털 박혀도 공약을 위한 정책 펼치기. B. 내 공약보다는 재정, 예산을 선택하기. A와 B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셋, 둘, 하나. 저는 B입니다. A입니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할 길 간다. 중앙정부가 5조 원을 뿌리겠다는 얘기도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설마 5조 원 주면서 공약 포기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공약도 공약 나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시하는 제 소신을 반영한 그런 공약이라면 그 공약대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절대 그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더군다나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미끼로 해가지고 제 공약을 소신이 섞인 공약을 포기하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 돈으로는 있습니다. 나를 살 수 없다. 주 시장님은요? 어떻게 하는 게 남양주시 발전과 남양주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인가? 저는 정약용 선생님의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저도 제 소신을 택할 확률이 큰데 이 지방정부를 직접 총괄 책임자로서 운영해 보면 정말 시민을 위한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제 공약을 포기하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됐는지 진심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번 선거 때 당에서 밑보여서 공천 안 줄 텐데요. 이 사람은 그 걱정은 안 해도 돼. 당에서 공천 안 주면은 뭐 또 정약용 선생님은 18년간 유배 가서 오히려 500건이 넘는 저서를 남겼는데 그 공천을 못 받은 나머지 기간에 더 큰 일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주의는 따라가도 좋지만 유배의 길까지 따라가시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공약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는 그 공약의 성격이 그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충돌하는 거죠. 중앙정부의 정책과 기조와 아니, 충돌하는 정인아 거니까. 시장님도 이제 조금씩 흔들려요. 저번에 국회 예결위원 뭐 두 번씩이나 연달아 들어가서 그만큼 국가 재정을 또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좀 생각이 달라졌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어떤 그 이념의 문제를 한다든지 그런 중요한 문제가 게재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소신을 지키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아니 이런 경우가 조금 정치성 현안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지금 이 문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계엄에 찬성하면 예산 왕창 줄게 뭐 이런 거 아니면 이게 사실 양립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화 시켜가지고 그냥 얘기할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도라의 질문 좀 들어볼까요?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은 어떤 쪽인가요? A. 똘똘한 대기업 하나. B. 미래가 유망한 다수의 벤처기업. A와 B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셋, 둘, 하나. A입니다. 뭐 둘 다 유치하면 제일 좋긴 합니다만은 뭐 주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유망한 대기업 하나가 지금 들어오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 남양주시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공장이. 그래서 제가 지금 미래 첨단 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 확보만 되면은 그 클라우드 밸리를 조성할 수 있는데 어디서 끌어옵니까? 남양주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평 변전소에서 의정부 변전소 사이를 가서 중간에 남양주 북부 지역 그런 산악 지형으로 바로 분기만 하면 변전소를 설치하고 한 5, 6조 원의 글로벌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전력 공급을 그 책임지고 있는 한국전력과 산자부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기업 특혜가 되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왜 이걸 결단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걸 왜 이걸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보느냐. 국가 산단 지정 권한을 예. 정부가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가 산단을 지정해가지고 특화시켜 버리면은 예. 이게 모든 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해달라 항상- 해주면은 저쪽 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광양에는 포스코의 광양제철소가 있죠. 그러면 시장님 할 도리는 다 한 거 아닙니까? 더 필요합니까? 그 포스코에서 벤처를 또 양성을 합니다.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지금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예. 미래가 유명한 다수 벤처 기업도 전후방 산업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대기업 하나가 오면 딸려오니까. 그렇습니다. 똘똘한 대기업이 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게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리스크를 지금 이제 질문하실 때 지금 똘똘한 그랬거든요. 예. 똘똘한 대기업. 멍청한 대기업이 아니라 똘똘한 대기업. 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망하지 대기업 않을 하나를 대기업. 유치한다. 똘똘한 속에가 그 망하지 않는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사람 구하기 어렵고 사람 구하기 어려우니까 기업 활동하기 어렵고 5극 3특 체제로 이제 지방에 집중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 이제 각 지자체가 고민하는 여러 숙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교통 문제도 좀 빼놓을 수가 좀 없습니다. 지금 최근 SNS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건데 목포에서 부산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왜 위로 올라갔다 가는 거죠? 저렇게 쭉 갈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 도시 간에는 상당히 교통이 잘 돼 있는데 이 지방과 지방 도시 간에 이 교통 문제가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이 수평적인 도시 간에 교통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한 4시간 남짓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는 하지만 광주 송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으로 가는 경전선이 철도 노선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철도 노선 유일하게 100년간 단선 비전철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려면 저 노선을 이용하는 사람과 물자가 많아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경제적 타당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또는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목포로 오든 아니면 부산으로 오든 남해안 고속철을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남해안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있어요. 네, 남해안 고속도로는 있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부산에서 사실 사천까지는 고속도로가 6차로 내지 8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천에서 전라도로 가는 거기는 4차로 돼 있어서 굉장히 정치 현상이 심합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장을 시켜야 되는. 아니, 그래서 이제 5극 3특을 조금 면밀하게 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예전에 이제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도 자동차 전용도로 좀 놔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대도시 쪽 국회의원들이 야, 차도 안 다니는데 무슨 고속도로냐고. 그러면 호남 의원님들이 또 야, 도로가 있어야 차가 다니지. 그래갖고 이게 이 논쟁이 아주 재밌는 이제 얘기인데요. 사실 이거를 타당성 부분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 산업을 뭘로 해야 되고 교육도 또 줘야 됩니다. 그 지역 특화 산업에 맞는 인재들을 어느 대학에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그래서 산업과 주거와 교육과 이런 것을 국토 재배치를 통해서 광역 통합을 하고 요것이 다 어우러졌을 때 소위 말해서 전략적 정책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과 공직자들을 상대로 행정 수요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광역교통 체계를 확충 늘려달라. 이것이
일입니다. 계속 광역교통 체계를 철도망과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걸 더 해달라. 가장 원하는 것이 교통망을 확충해달라. 투자 기업이나 그 투자 회사의 첫 번째 조건이 인천공항에서 몇 분 안에 올 수 있느냐, 또 서울 강남권 주거지에서 몇 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냐, 그런 것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